안녕하세요. 슈팅스타 2부 주식설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는 전문가의 투자 포인트가 담긴 강의를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또 전략주에 대한 AS, 마지막으로는 새 전략주 제시까지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1시간에 담았으니까요. 귀 쫑긋 키워주시고 오늘의 이야기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갈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종목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담 채택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도 받으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면서 알찬 시간 함께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주식설전 주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오늘의 강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신재생을 넘어선 원전 비중, 문정책 뒤집었다라는 이야기,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경을 개방한 중국, 한국 여행 예약이 400%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요즘 또 뭐 여행주, 항공주들의 주목이 계속해서 주목이 늘고 있죠. 관련한 이야기들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이야기,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뭐 몇 년 뒤면 정확한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원전이 앞으로 큰 이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에너지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원전 얘기가 그냥 단순히 원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쪽과도 이제 많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 이런 어떻게 보면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이 에너지 수급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오늘도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푸틴이 푸틴한테 수입하는 게 아니죠.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이제 그 에너지에다가 가격 상한제를 먹이면은 아예 그냥 안 팔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를 매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그 러시아한테서 수입하는 연료들 혹은 그 에너지들, 뭐 유가가 되면 천연가스가 되면 천연가스, 뭐 아니면 유연탄이면 유연탄, 이런 원자재들 있죠. 이런 에너지 관련된 원자재들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얼마 이상으로는 안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격에 팔겠다는데 우리가 파는 가격을 너희가 제한하겠다고? 우리 파는 사람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럴 거면 안 팔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야, 그거 너무 비싸. 그 가격 위로 나 안 사. 얼마까지만 살게. 이랬는데 팔겠다는 사람은 야, 그걸 왜 니네가 정해? 팔겠다는 사람이 정해야지. 그런 태도면 난 니네한테 안 팔아.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더욱이는 그 이어지는 뒤에 배후 세력으로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에너지 관련된 중요성은 더욱더 대두될 겁니다.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원전이라는 것도 에너지 산업에 문제가 생기고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친환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친환경도 말 그대로 우리한테 돈의 타격을 주기 시작하고 투자의 타격을 주기 시작하면 잠시 보류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최근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자본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산업의 중요도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좀 더 빨리 가려다가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게 된 거죠.
분명 이제 재작년 분위기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좀 친환경으로 나아가도 되겠는데 돈 좀 덜 벌고 환경 생각하면서 가도 될 것 같다 하면서 친환경이 엄청 대두가 됐는데 지금 와서 막 이제 침체되고 이러니까 야 이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다 망해 나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레 잡으려다가 이제 장 다 버리게 생긴 거죠. 우리가 뭐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그러겠는데 구데기 잡으려다가 지금 장을 다 버리게 생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친환경으로 나아가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아주 우호적인 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원전이라는 게 결국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친환경으로 간다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아니면 뭐 전기, 수소 이러한 것들로 완전히 넘어가기엔 아직 좀 이르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그 중간에 이 어느 정도 공백이 있는 에너지 이 수요를 원전에서 대체를 하다가 넘어가 줘야 돼요. 근데 원전을 이제 안 하고 바로 넘어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 보니 이게 상황이 원전을 쓰긴 해야 할 것 같다 하면서 전 정권에서는 원전을 탈원전 정책을 썼는데 전 정권은 계속 양적 완화로 돈이 많아지니까 탈원전 해도 뭐 그래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지금 또 축소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원전 하면 지금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전을 사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가서는 나중에는 이 원자재들에 관한 에너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또 이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좀 친환경 쪽으로 비중이 많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의 원전을 우리가 놓고 갈 수가 없다. 한 번 이제 탈원전을 했던 걸 뒤집은 만큼 다시 또 이걸 단기간에 뒤집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최근 트렌드에서 이 원전이 또 강력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원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한번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와 그리고 진보 쪽이 여당으로 집권했을 때의 트렌드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면서 가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진보 쪽에서는 친환경적인 슬로건을 조금 더 비중을 미는 경향이 있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친환경보다는 또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돈을 쫓아가는 경향이 살짝 좀 더 무게중심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정권의 이제 진보에서 지금 현 정권 보수로 넘어왔죠. 교체가 됐죠. 그러니만큼 이미 지금 현재 보수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대통령으로 집권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집권이 되고 나서 초반에 정책을 내지도 않았는데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예측을 했죠. 분명히 원전 다시 시작할 거다. 이거는 그 어느 정도의 성격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추들이 나온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죠. 이것은 이제 현재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임기 말까지 이 부분이 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경기나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탈원전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원전이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속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원전 관련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하다. 여러분들 경기 사이클을 한번 추이를 보시면서 지금 주변이 먹고 살기가 어렵네? 그럼 원전을 놓지 못해요.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나아지기 전까지는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탈원전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이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한국 여행 예약이 400% 늘었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중국에서 한국 여행 예약하는 건수가 400% 늘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에 중국이 국경을 개방했고 그렇죠. 해외에서 이제 중국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규제가 풀리고 있는 추세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행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의 이런 그 틀이 많이 막혀 있을 때 말 그대로 해외로 나가는 이동이 제한되었을 때는 비행기를 아예 못 타다가 비행기 정도는 탈 수 있을 땐 제주도로 여행객들이 대부분 쏠렸었잖아요. 맞아요. 제주도도 못 갈 때는 국내 이제 차로 다닐 수 있는 곳을 많이 다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로 가고 그러다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디 가장 많이 갔는지 아시나요? 네, 일본을 많이 그래, 가죠. 네, 그렇죠. 다 일본이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방송하면서 네, 같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성향도 있고 맞아요. 정말 국민들이 많이 갑니다 또.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가까운 곳 우리가 이제 뭐 서구권으로 가려고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근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네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주변 국가에서는 네, 이웃나라. 네, 이웃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또 일본이 대표적인데 맞아요. 중국이 이웃나라에서 여행 가는 대표적인 나라가 또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경을 개방하게 되면서 중국이 한국으로의 이제 여행객이 가장 이제 또 많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웃나라 쪽에서는 한국으로 여행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최근 흐름입니다. 백지 시위부터 시작됐던 이 흐름들이 결국 규제 완화로 이어지고 여행객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거를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소비적인 측면은 좀 늘어날 수가 있겠다.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이는 게 바로 중국에서 파생되는 소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몇십 배가량 되는 중국 인구의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난 수년간 벌써 2020년부터 3년 동안 이 소비를 억눌러 왔던 여행객들이 바로 중국 여행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을 때 말 그대로 정말 3년치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3년치를 쓰겠냐마는 최소한 뭐 1.5배에서 2배 정도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정말 참고 참았던 소비를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여행객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많은 여행객들이 몰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20년, 21년, 22년도에 억눌려왔던 뒤로 보류해놨던 여행객들이 모두 이제 터져 나오면서 오는 거라 사실 우리가 2018년도나 17년도, 뭐 19년도 이때 중국 관광객들 수를 예상해 보면 그때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여행객들보다 많은 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하기 전 여행객보다도 더 많을 걸로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지금 중국인 여행객들이 해외 항공편 예약이 250%가량 증가했다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건 해외 항공편 예약이 250%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해외, 전반 중국인 입장에서 해외로 나가는 게 250% 증가했는데 항공여행 예약이 400% 늘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한국으로 여행을 훨씬 더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결국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 그리고 이 소비 수요가 우리나라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경기는 실제로 좀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내수, 이제 중국의 여행객들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써주는 이런 내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는 침체할지라도 내수 시장을 좀 활발히 하면 이 부분이 많이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외적인 여건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던 부분들을 내수 시장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 이면에는 중국 여행객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검색량이 높은 목적지가요.
서울이 가장 높고 그다음 제주, 그다음 부산 순으로 검색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제가 이전에도 방송 나와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새 명동이나 종로 쪽을 보면은 이때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뭐 홍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들어서는 정말 썰렁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홍대 쪽에도 호텔이 정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짓고 있는 호텔도 정말 많고요. 원래도 뭐 호텔이 꽤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호텔도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여행객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수요를 충분히 또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중국인 여행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서 이런 규제가 서서히 풀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본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계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경기 민감주들 있죠.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또 사이클 타는 뭐 반도체라든지 경기가 안 좋을 때 침체되는 산업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타격 입는 게 어디죠?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뭐 조선, 철강, 건설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고요. 다시 말해 지금 내수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조금 더 가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 중국 여행들의 여행과 소비, 관광 상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먼저 하시고 여기에서 번 수익금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최저점 매수 찬스가 올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경기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을 저가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2023년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먼저 중국 소비주들로 수익을 내시고 그다음에 내년 연초쯤에 중국 소비주로 수익을 내고 나올 때쯤에는 아마 이제 순환주들이 가장 최저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악재가 극에 달한 순환주들을 매입하셔가지고 대표적인 뭐 자동차, 반도체, 종목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내년 연초 내지 중순 정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적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의 여러분들의 수익은 화장품이나 호텔, 카지노 그리고 뭐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쪽이나 지금 코로나 완화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뭐 항공, 여행사 이쪽을 지금은 포커스를 맞춰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항공, 여행 같은 중국 소비주들로 일단 수익을 내시고 내년 초쯤에는 이 경기 민감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잘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방송을 해주시나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방송 개편되면서 다시 첫 방부터 해가지고 계속 중국 소비를 강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의 일환, 중국 수혜주의 일환으로서 제약바이오도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이제 네옴시티가 붙었다 하면 모두 날아가는 증시가 펼쳐졌었는데 이제는 중국 이야기가 붙었다 하면 날아가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증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최근에 가장 여러분들 시장을 많이 들어올리는 핫한 키워드가 하나만 꼽아라 하면 중국 관련된 이슈입니다. 분명 올해 이제 말 한 10월, 11월 요 정도까지만 해도 네옴시티가 아주 지배적이었거든요. 9월부터 11월 정도는. 근데 이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초는 중국이 가장 강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찍을 게 없어요. 지금 중국 소비주 말고는 기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이나 상황이 안 좋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요. 우리가 증시가 좋을 때는 먹을 반찬이 많아요. 먹을 종목들이 많습니다. 수익을. 그러니까 다 분산이 되는데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수익 낼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 소수의 먹거리에 엄청나게 숟가락 젓가락들이 다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급등합니다. 평소보다도요. 그런 만큼 지금의 이 중국 테마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계좌에 입고 계신 손실을 충분히 중국 소비주를 통해서 더 강한 수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그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증시로 인한 손실 충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남들도 다 어려운 거고요. 여러분들 종목 빠지면 남들 종목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난 손실에 계속 신경을 쓰기보다 우리가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에 집중하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과 종목 어떻게 우리가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야 할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거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오시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수많은 중국 관련 수혜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좀 내려보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셔서 오늘 준비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전문가가 준비해온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를 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히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 화장품 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9,300원이고 비중은 10%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8,4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매수가랑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상황이. 요즘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좋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9,300원이라고 하셨다는 게 좀 예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최근 최고점이 9,28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9,200원 후반대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9,300원이라고 보내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전에 뭐 이때쯤 매수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9,300원에 보유하고 계시다라는 걸 이제 기준으로 비중이 10%라고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더 사면 더 샀지 매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서야 이 중국 소비주들이 힘을 내려고 하는 초입인데 지금 이제 막 흥을 내려고 하는 종목을 매도한다? 네, 저는 오히려 지금 타점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해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8,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8,000원 부근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요. 저는 목표가를 10,000원 위로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이기도 하고요. 내년 연초에 이제 본격적인 여행객들의 증가세가 기대되는 만큼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연초까지는 조금 여유를 두고 홀딩해서 가져가가지고 수익을 꼭 10,000원 위로 한번 창출해 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화장품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항공, 여행, 카지노, 호텔 이런 여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단발성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내년 연초까지 한 봄 날씨 따뜻해질 때까지 지켜본다는 마인드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10,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1,200원의 비중은 5%. 다행히 비중은 많지 않으시긴 한데 현대건설 요즘 건설주들의 흐름이 좋지는 않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41,000원, 41,200원 정도 자리를 이제 잡고 있는 곳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꽤나 이제 우량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주, 특히 건설주뿐만 아니라 경기 순환주나 이런 민감주들을 볼 때 이 기업이 망할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기업이 이제 흔들릴 것이냐. 근데 현대건설이 그럴까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되돌아보면 그러긴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주들은 실적보다도 상황이 좋으면 과하게 올라가고
실적보다도 분위기가 안 좋으면 과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현대건설도 내년 뭐 침체가 될 것이다, 경기 어렵다 하니까 좀 과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새 뭐 PF 사태라든지 과거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서 건설 관련된 산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그 인식들이 기저에 깔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건설기계는 너무나도 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건설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현대건설기계 한번 보십시다. 현대건설기계 현재 주가 어떻죠?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2021년도 뭐 분위기 너무 좋을 때 있죠? 이때 뭐 다 막 돈 잔치를 펼칠 때, 돈 잔치 펼치던 그때 주가를 오히려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건설이라는 게 결국 건설기계를 통해서 건설을 하니까 건설기계가 이제 수요가 있는 건데, 아니, 오히려 건설주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기계 쪽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설 쪽이 움직여요. 이건 다시 말해서 건설기계 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페인트라든지 이런 건설 부자재나 원자재 쪽이 그 다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송전, 전기도 그렇고요. 실제로 송전이나 전기 쪽도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현대건설기계도 그렇지만 현대일렉트릭을 보겠습니다. 현대로 다 예를 들게요. 좀 편하게. 지금 현대일렉트릭은 오히려 고점 갱신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건설 시장은 엄청 안 좋다는데 아니 건설기계는 왜 이렇게 주가가 잘 가? 뭐 현대일렉트릭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현대건설도 머지않아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부정적인 견해가 시장 기저에 깔리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좀 기회를 잡으셔야 되겠다. 건설은 여러분들이 사이클상 지금 매도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급한 돈이라거나 아니면은 정말 위험한 종목, 말 그대로 좀 불안한 재무 리스크가 있는 건설주가 아닌 이상 이런 현대건설 같은 우량주들은 지금 과하게 낙폭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극에 달하여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하면 가장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러한 기저에서 결국 심리는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제 내년까지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최악의 부동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와 부양책을 쓸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지니고 있죠? 규제 완화 스탠스를 지니고 있어요. 내년에는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규제 완화를 모두 시키고 내년부터는 부양책을 쓰는 거예요. 다주택자 관련된 정책들도 엄청나게 부양책을 넣어주고 뭐 웬만한 부동산 정책들은 막 취득세 면제 오히려 뭐 추가적인 요인들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줄 가능성이 내년에 펼쳐질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경제 사이클상 부동산 투자는 또 내년이나 이제 내년 말 정도에 한번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맞물리면 엄청난 호황장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토대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건설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오히려 지금부터 모아나가는 전략을 보시는 게 좋고 비중도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내년 연초 금리가 아마 이제 고점을 찍는 시점부터는 공격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추가 매수를 내년 연초 내지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홀딩을 하시되 제가 지금 이거는 조금 길게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어떻죠?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순이익은 더 많이 나왔어요. 현대건설은. 작년에 4천억, 재작년에 1,000억대였는데 올해는 6,400억 정도예요. 물론 내년에 침체 이슈가 있으면서 5,300억 정도로 낮아질 걸로 예상되지만 내후년부터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럼 어쨌든 이 사이클을 감안해 보더라도 뭐 많이 나올 때 3, 4천억 정도 나오고 적게 나올 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던 종목인데 이제는 적게 나오면 4천억, 많이 나오면 6천억이 나오는 종목으로 완전 캐파가 우상향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2017년도 주가 실적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4조 정도죠. PER이 뭐 6배, 7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우량주가요. 그런 만큼 주가 수준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과거 지금 뭐 2017년도, 2015년도 주가 수준입니다. 2014년도, 15년도 주가 수준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주가가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을 못 낼 것이냐.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사이클은 결국 돌아오고 부동산 침체라는 게 또 영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또 살아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재정 정책으로 결국 금리를 낮추기 전에는 인프라 정책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수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 중인데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재건을 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돼요. 망가진 거. 전쟁으로 다 부셔졌잖아요. 다시 지어야죠.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면은 여기서 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또 다시 짓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현대건설은 매도를 하신 아마 공포심이 극에 달해서 매도하고 싶으실 텐데 오히려 더 살 그런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목표가를 충분히 4만 원 정도, 아니 여기가 6만 원이네요. 6만 원 부근까지 충분히 노려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코로나 때 이제 나왔었던 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매집을 해나가시는 걸 장기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손절가 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모아가면서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좀 보유하시면서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바로 노란톡에 입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략주 AS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난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는 주가가 그래도 좀 상승 추세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아난티는 제가 장기적으로 드린 거라 중국 소비주에도 엮이긴 하는데 사실 테마를 그렇게 많이 받는 종목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리조트를 본다라고 하면 파라다이스나 호텔신라가 훨씬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나 기업이 완전히 새롭게 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정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만큼 지금같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매집해 나갔으면 하는 관점에서 첫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가가 이제 뭐 다른 중국 소비주들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꾸준히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5% 정도 고점 대비 수익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5%가 아니라 5%의 10배 이제 50% 정도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는 쭉 매집을 해나가시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난티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모아가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효성TNC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TNC도 일단 요즘은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모아가는 종목일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효성TNC는 조금 이제 아난티보다는 빨리 스퍼트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난티는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모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효성T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을 계속해서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한 차례 나와주고 나서 과거에도 여기에서 이제 한번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인 만큼 현재의 이 박스권, 이때 이제 고점이 뭐 거의 이제 저점 부근으로 자리를 형성해주고 다시 여기 37만 5천 원 부근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시세가 강하게 한번 상방으로 쏘아줄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매집 개념보다는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번 추세 따라서 올라가는 걸 노려보시라. 37만 5천 원 이제 돌파를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4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꾸준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시고 말씀드렸죠. 이제 소재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즐겨서 입으시는 이제 패션 쪽 레깅스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지금 중국 여성 인구들의 소비나 니즈도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딱 왔는데 보면서 놀랄 거예요. 뭐 안다르, 제시믹스 이런 거 너무 잘 팔리네. 막 요즘 한류의 이제 패션 트렌드는 레깅스구나 하면서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한번 한국 왔다가 다 살 겁니다. 이제 소비가 막 진작이 되면서 제가 이때도 7억 명의 중국 여성 인구가 지금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소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횡보세에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셔서 조만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방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익을 여러분들 쭉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또 매수가 가능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지금도 접근 가능하니까요.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피플바이오를 보도록 할 텐데요. 피플바이오가 오늘 10% 급등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키트 상용화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피플바이오는 어디까지 더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피플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게 또 고령화 인구, 고령화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노인 인구가 좀 늘고 더 이제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추세죠. 맞아요. 네. 일단 출산율이 이게 좀 줄어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냥 수직 낙하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 관점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이게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사실 결국에는 출산율이 안 받쳐주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나이가 이제 연세들이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네. 고령 인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상단을 많이 차지하시는 데 비해서 전쟁이 지나고 난 그 베이비붐 세대분들 이후에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최근에 이 수직 하락 정도를 감안해 보면 결국에는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자들에게 우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이제 정치인들도 이 노인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선이 되려면 그래야죠. 그러다 보니 이런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노인 복지에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죠? 예, 이제 그 치매 이제 국가 책임제 막 이런 것도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 그때도 한번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었는데 이거는 트렌드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 쉴 수는 있어도 연속성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피플바이오도 지금 계속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한 25% 수익 구간일 거예요. 지금 가격도.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충분히 추가 급등이 가능해 보이니까 여러분들 뭐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쭉 계속 홀딩을 하시라 말씀드리면서 피플바이오는 뭐 내년 연초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피플바이오는 내년 초까지도 눈여겨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전문가님. 네. 예,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일단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또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제 종목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 추세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추세 자체를 여러분들이 하방으로 꺾였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뭐 추세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상단을 들어올리고 하단을 같이 들어올리는 효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단을 들어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단 역시 들어올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시게 되면 상단과 하단을 이제 같이 들어 올리면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지 이후 반등이 나오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뭐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이나 하단으로 이탈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그리고 또 올해는 하방으로도 한번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죠. 이런 식으로 상방이나 하방으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이 박스권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이 아니라 이 상단, 그 위에 있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종목이다. 이 퀀텀 점프가 지금 횡보세를 거의 2년 가까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올 때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총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기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실적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뭐 3천억 가량에서 지금 6천억 가량으로 완전 이제 더블로 퀀텀 점프를 한 만큼 순이익이 2배 가량 늘어난 이런 종목이 3조 원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적다. PER도 지금 5배가 안 되는 상황이고 배당도 워낙에 잘 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4.8%, 3.5%인데 이번 연도 기준으로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뭐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거나 오히려 더 나올 가능성도 높아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근데 이건 오늘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배당을 또 잘 주는 기업이니만큼 이 배당 수익률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3.87% 정도 빠졌는데 딱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주가 상승 흐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지금부터 또 이제 매수를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배당을 받으니까 좋고 지금부터 매수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셔서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전에 매수 안 하셨어도 지금 한번 매수를 또 고려해 보셔도 좋으니까 신규분들도 꼭 한번 눈여겨보시라 조언 드립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도 괜찮은 자리고 현재 박스권이 아닌 그 다음 박스권에서 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유해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들에 대한 AS를 받아보셨고요.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내년 연초에 뻔히 보이는 이벤트죠. 이제 중국 관련된 이벤트를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러면은 리스크랑 이제 기대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를 해야 하죠. 우리가 항상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위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좋은 시나리오와 나쁜 시나리오를 모두 이제 고려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나쁜 시나리오는 중국이 규제를 다시 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로 코로나를 한다고 다시 되돌아가는 건데 저는 이미 양극단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다시 규제로 돌아갈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코로나로 인한 이런 규제가 벌써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다가 이게 극단으로 치달아서 시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규제 분위기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희박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웬만해서 이제 완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아니고 뭐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우리나라가 규제를 한다든지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시나리오는 좀 마찬가지로 좀 희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의 상황, 지금 중국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다시 규제로 돌아가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내년 연초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필연적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다 할 만한 경기 분위기도 안 좋지 침체 사이클, 금리도 더 올릴 걸로 기대되는 만큼 내년 연초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이벤트나 다름없을 만한 그런 이벤트죠. 물론 재건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슈를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CES가 있어서 메타버스가 한번 이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클상 테마를 보면서 이슈를 볼 거면 중국 소비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주를 보겠다라고 하면 내년 농사를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CES의 주된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성장주는 메타버스, 이슈는 중국 소비주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단촐하게 가져가셔가지고 그럼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지는 제가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저랑 같이 내년 1년 동안의 수익 계획 같이 한번 짜보시죠. 자, 내년에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하는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는 전문가가 오늘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힌트는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카지노 매출이 11월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해서 한 589%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카지노 매출이 이게 전년 대비해서 589%면 거의 뭐 6, 7배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비관적으로 만약에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카지노가 완전히 이제 죽어 있었는데 카지노 산업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워낙에 뭐 너무 많이 침체돼 있어서 6배, 7배를 올라도 뭐 이전 수준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 그럴 수 이런 있죠.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도 최저점에 매수하는 건 우리가 욕심이니까 맞아요. 저점을 딛고 이제 살짝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매수하기를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라는 부분은 내년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하면서 많이 주가들이 올라갔고 실적도 좋아지면서 작년, 재작년에 혜택을 많이 받지만 20년도, 21년도예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 동안 내내 내리막길이었어요.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딛고 올해부터 이제 회복이 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왜냐면 중국까지도 이제 규제가 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매출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던 수요가 중국 여행객들의 수요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경기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고점 찍고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 여기는 사실 이 긴축적인 모멘텀, 이 돈의 모멘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결국 소비가 진작되느냐의 모멘텀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소비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카지노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지금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거랑은 별개로 오히려 역으로 성장할 기반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린 이슈에서도 항공 여객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공 여객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인구 이동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행 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혜가 대표적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이니만큼 오늘 이 카지노 종목 제가 이어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오셔서 이 종목으로 지금 저점을 딛고 회복되고 있는 이 종목으로 수익 충분하게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고수익으로 보답받으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은 카지노 관련주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